말없이 흐르는 금강의 사연. 여기용. 금빛으로 꿈틀대는 물길을 본다. 언제부터인지 물길은 저렇게 흘렀다. 멈춘 듯 흐르는 듯 그 도도하고 당담함. 옹이가 되어버린 삶의 아픔도 주름살 깊이 고였던 고된 여정도 바람이 전해주고 달빛이 이야기해주어 젖어있는 맘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안다. 오래 입어 닳아버린 무릎 나온 내복도 꽃무늬 그려진 고무신 한 짝도 달그락거리던 필통 속에 외롭게 헐떡이던 몽당 연필도 안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생채기들이 얼마나 아팠던가를 금강은 안다. 시골 툇마루 햇볕이 돌아놓을 즈음 가쁜 숨 몰아쉬며 들어서던 사랑방 문턱이 왜 그리 닳아버렸는지 들길에 핀 억새의 하얀 보풀들 하늘로 날고 볼품없이 구겨진 학생복 바지 부끄럼 없이 말보다 몸으로 먼저 말하던 그때 그 맘 금강은 안다. 어느새 하얗게 밀려온 가을의 하늘, 어렸던 꿈은 이미 끝도 없는 동굴로 사라지고 초점 없이 바라보는 눈에는 슬픔만 가득하다. 할머니는 알았을까? 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내 가슴에도 오래전부터 금빛 물결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몇 년 전 어둑해진 저녁 무렵 금강가에 있는 청벽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을 배경으로 멋진 노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가파른 산길을 오른 후에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붉게 물든 금강은 정말로 금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설레임과 행복을 준 적이 있는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받지 못한 설레임을 자연은 무상으로 선물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면 길을 만들며 가고 모르는 길이면 물어서라도 갑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정도는 없지만 바르게 사는 일, 따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피며 사는 일, 나만 아니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사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장윤정 사랑아 들으며 여기용의 문학가 산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 이익에 끌어들여 욕심을 채우곤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저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스카우트인데요. 함께하며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승낙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가하려고 담당 매니저에게 상담을 하니 내가 시그널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네요. 시그널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따지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어디서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직책 하나 머리에 쓰고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 사회를 좀먹는 좀벌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어떤 일이든 학력과 나이와 출신 성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제대로 살펴봐 주지도 않고 정보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는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겉으로는 일자리 만들고 기업으로 키워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런 갑질로 의욕 넘치는 국민들 등쳐먹는 기관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사업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일에 관여를 하다 보니 별일 다 겪습니다. 하여간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일을 합니다. 지인이 하는 일도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잘 하는지 두고 볼 겁니다. 그 잘난 직책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국가기업의 담당자를 믿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을 눈 감아주고 편들어주는 담당자도 웃기는 거죠. 각설하고 날도 더운데 가만히 생각하니 핏대가 올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찬원입니다.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꽃이 핀 오솔길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낙엽진 가을을 지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제 밭이 남은 이 길을 365일 그대가 내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엔 공일도 없어요.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참 못 이뤄요.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65일 그대가 내 가슴에 살고 그댈 향한 내 사랑엔 공일도 없어요. 단 하루 그댈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움에 난 잠 못 이뤄요. 사랑하는 당신 그댈 향한 내 사랑의 마지막은 없어요. 단 하루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남은 날에 그대 품에 잠들고 싶어요. 그댈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꽃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를 주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꽃의 마음이고 나무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지요. 점점 더 삭막해지는 사람들의 심성을 꽃처럼 갖고 가길 바라봅니다. 힘없는 꽃이라고 마구 허리를 꺾어버리는 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잘려나가는 꽃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인간들보다 저는 말없는 꽃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릴 적에 배운 도덕과 국민윤리 과목을 폐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르신들에게서 배운 삼강오류는 사라지고 헐뜯고 모함하는 일만 가르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고도 일만 열면 남 탓하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도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꽃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명을 껴안고 행복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시 하나 소개합니다. 하늘, 여기용. 비온 뒤 찬바람 불고 파랗게 하늘이 열리면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됩니다. 꼭꼭 감추어둔 맘 들킨 것 같아 몸둘 바 몰라 하지요. 뒷동산 솔숲 헤매던 바람 품속으로 파고들면 마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활자로 새겨진 온기 없는 말보다 따스한 눈길로 전해진 고운 맘, 하늘 가득 번지는 사랑입니다. 하늘의 꿈을 그려보셨는지요? 그렸다가 지우고 또 그렸다가 지우고 지금은 무지갯빛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빗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려갑니다. 하늘이라는 화선지에 예쁘게 그려갑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창용, 당신이 최고야. 나상도, 산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
적이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나무는 재촉하지 않으나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무심한 듯 여유로워 보이나 그들의 삶은 치열합니다. 제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햇빛만 있으면 그냥 크는 듯 보이는 나무도 키를 먼저 키울 것인지 몸집을 먼저 키울 것인지 결정할 줄 압니다. 가지를 얼마만큼 뻗을 것인지 자라난 가지를 언제 미련 없이 떨굴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천하지요. 자신의 타고난 유전자와 자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숲에는 근거 없는 여유나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은 가장 합리적이고 치열하게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담쟁이는 스파이더맨처럼 담벼락을 기어오릅니다.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서 낸 가지 끝에 빨판을 달아 척척 올라갑니다. 담과 빨판 사이에 거의 진공상태가 만들어져 붙는 힘이 매우 강하지요. 낙엽이 지고도 담벼락에는 빨판이 남긴 인생의 향로가 남아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저 높은 곳으로 내다른 담쟁이의 투쟁과 극복의 흔적이지요. 작은 들꽃은 대부분 숲의 주변부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풀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큰 나무들의 잎에 가려져 빛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쇠별꽃은 봄부터 산입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작고 하얀 앙증맞은 꽃입니다. 하도 작은 꽃이라 보고자 하는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연약한 들풀이지요. 쇠별꽃이 피고 수분을 끝내면 씨앗을 퍼뜨리기 전까지는 꽃대를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고개 들어 곤충을 부를 일도 끝났으므로 씨앗이 자기 안에서 여무는 과정을 기다리는 거죠. 태아를 품은 엄마의 마음과 자세로 돌입합니다. 드디어 씨앗이 여물어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시점에 이르면 꽃대를 고추세워 조금이라도 멀리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쇠별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 민들레는 꽃을 피울 때는 꽃대를 길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날릴 때가 되면 자신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높이 키를 키웁니다. 흔히 홀씨라고 알고 있는 가터를 날려보낼 때 몇 배로 키를 키우게 되지요. 쇠별꽃은 꽃대의 방향을 바꾸고 민들레는 꽃대의 길이를 키움으로써 각각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삶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작은 꽃들을 바라보노라면 1년이라는 그 짧은 생을 그리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작은 꽃들은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는 듯 합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백만송이 장미. 어느 별에서 내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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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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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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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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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인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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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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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한 송이처럼 보이는 국화는 사실 가운데 둥근 부분이 수십 송이의 통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둘레는 우리가 흔히 꽃잎이라 부르는 혀꽃이 있는데 이는 곤충을 부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 꽃이 모여 한 송이처럼 보이는 전력만으로는 불안한지 이렇게 이루어진 꽃송이들이 잔뜩 여럿이 모여 핍니다. 게다가 향기도 내더라고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화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노력하여 곤충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산수국은 한술 더 떠서 작은 꽃들이 모여 피고 그 주변을 헛꽃이 삥 둘러 장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가짜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죠. 진짜 꽃은 가운데 모여있는 작은 꽃들인데도 말하자면 액세서리를 달아 곤충을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헛꽃 만들 에너지로 진짜 꽃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진짜 꽃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진짜 꽃을 모두 크게 만드는 것보다 헛꽃을 주변에 다는 게 산수국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가짜라고 허투루 볼 일도 아닙니다. 헛꽃은 유혹의 자태로 꼿꼿하게 서서 곤충을 불러 진짜 꽃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가루바지가 모두 끝나면 자신의 할 일이 끝났으므로 헛꽃은 아래로 처져 더 이상 곤충을 부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마친 헛꽃은 미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게다가 작기까지 해서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는 이 꽃들의 삶을 다스리는 지혜는 거의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논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시선일 따름입니다. 헛꽃은 번식만 도와주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보잘것없다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꽃들에게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 지정하는 것도 우리의 못난 이기심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진짜 꽃처럼 보이는 남들 인생을 부러워하던 나는 작은 꽃들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작은 꽃들에게는 몇 년이나 마찬가지였을 나의 하루는 어떠했는지 말이죠. 진성이 부릅니다. 들국화 여인.
오늘도 서러움에 떨고 있는 들국화 어느 누가 감싸주랴 들국화여이.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설악산이나 한라산 같은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은 바람에 맞서 키를 낮추고 대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립니다. 따라서 같은 잣나무라도 누운 잣나무로 키를 낮추어 적응하며 생존을 모색을 하지요. 또한 고산지대 식물은 강한 햇빛으로부터 꽃과 잎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햇빛 차단 역할을 하는 안토시아닌을 증가시키고 카로티노이드 양도 많아져 꽃잎의 색도 진하고 잎도 붉은 기운이 감놉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가운데 아름다운 꽃색을 가지게 되었지요. 힘든 과정을 극복한 사람만이 성숙과 깊이를 지닐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에 방송된 어느 시각장애 중학생의 엄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이와 엄마는 모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시각장애 탓에 남들보다 더 섬세한 귀를 갖게 되었고 장애를 음악적 재능으로 승화시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습니다. 고산지대 식물이 더욱 아름다운 색을 발하듯 살아가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엄마와 아이의 얼굴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깊고 맑았습니다. 아마도 눈물로 지저웠을 수많은 밤이 그 모자에게 국화의 향기와 민들레의 현명함을 갖도록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 깊숙이 묻고 온갖 지혜를 짜내었을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며 옆자리를 아무리 탐해본들 소용없고 오로지 신이 주관할 영역이라는 사실을 식물들은 일찌감치 알았을 것입니다. 한자리에 선 채로 사랑을 하고 자식을 갖고 또 그들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식물들은 제자리에서 매개자를 부르기 위해 향도 만들고 모양도 맞춰보고 유혹의 미끼로 꿀도 만들어 봅니다. 바람 불어도 막아줄 어미도 없고 목이 말라도 누가 물 한 바가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식물의 삶은 이 같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생명체일지도 모릅니다. 시 한 편 들려드립니다. 너는 연화지 벚꽃. 여기용. 작은 연못 연화지 봄이면 하얀 벚꽃 흐드러진다. 사진으로 만났던 그곳 봄꽃이 보고 싶다.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꽃의 마중을 받으며 꽃의 노래를 들으며 꽃의 손을 잡고 연화지를 걷고 있을 것이다. 아득한 꽃내음 하늘로 달아오르고 가득했던 기쁨 눈부신 햇살로 다가와 살며시 잡아주는 손길이 그립다. 연화지 벚꽃이 벌써 생각난다. 오늘도 들길을 걸어봅니다. 무수히 발에 밟히는 작은 꽃들, 그리고 이름 모를 잡초들, 그 속을 무수히 헤집고 다니는 나비와 벌레들. 그 모습이, 그렇게 어울려 사는 모습이 바로 공존입니다. 함께 사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생명에게서 배우는 수용의 힘, 살아있는 것들이 주는 포용의 너그러움을 배웁니다. 삶과 죽음의 지척에서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묵묵히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흐느낌 속에. 여기용.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흐른다. 멈칫 흐르는 모습이 슬퍼 보인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전해오는 잔잔한 떨림. 설레임이 심장의 가장자리를 두드리고
귓전에 이명처럼 들리는 가을 빗소리 내 슬픈 마음을 보듬어준다. 두 손 모아 합장한 손엔 따스한 사랑 넘치게 해달라 빌고 마음속엔 나 말고 너 먼저 건강하라고 빌고 있다. 세상은 넓지만 인연은 하나다. 내 고운 눈에 눈물은 보이지 마라. 가을 단풍은 붉게 물들고 거친 겨울바람은 저만치서 발 구르고 있다. 아직 겨울도 아닌데 마음은 춥다. 떠나는 단풍이 벌써 그립다.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꽃에서 운명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수희의 멍에, 조용필의 돌아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는 마음만 괴로우니까.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로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것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 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구오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